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하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눈물의 여왕 13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조금 별로였어요. 물론 현우와 혜인이의 달달한 모습을 보는 건 좋았지만 로맨스보단 복수를 선호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루즈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박지은 작가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는 잘 알겠어요. 하지만 홍만대의 비자금이 모슬이 손에 넘어가게 된 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혜인이가 수술을 받게 되긴 했으나 수술 후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잊게 될 수도 있다는 설정이 좀 식상했고요. 딱 봐도 다음 내용이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윤은성은 혜인이 수술을 받고 기억을 잃어버리면 독일에서 그대로 납치해서 자기가 혜인이 남편인 척 하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희성이 현우에게 끝까지 비밀을 잘 지켜서 꼭 수술을 받게 하라고 한 걸 보면 윤은성은 혜인이 수술 부작용으로 기억을 잃는 게 자기한테 역대급 기회라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혜인과 현우가 살던 퀸즈타운에서 결혼사진 등 두 사람과 관련된 물건을 모두 치우게 한 거죠. 그리고 윤은성은 혜인과 현우를 따라 독일에 갔는데요. 아마 혜인이가 수술을 받은 후에 기억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혜인이의 남편인 척 하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에필로그에서 현우가 수술받은 혜인이 깨어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비어버린 너의 유리병을 같이 채워나가자고 사랑했고 사랑하겠다고 메시지를 남긴 영상을 찍은 장면을 보여준 것일 테고요. 또한 윤은성이 아무리 혜인이에게 자기가 남편이라고 말해도 혜인은 윤은성이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윤은성은 혜인이 취향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혜인의 심장은 현우에게만 뛰어왔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봐도 좋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고 괜히 얼굴 한번 보려고 길도 막 돌아서 가게 하는 건 혜인이 인생의 현우뿐이었죠. 전 사람을 살게 하는 행복 유리병에 담긴 기억은 뇌가 아니라 심장이 하는 거라는 말을 믿는데요. 그러니 아무리 혜인의 뇌가 이전 기억을 모두 잊었다 해도 혜인의 심장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을 거란 거죠.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오늘 밤 이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소설에 나오는 여주는 잠을 자고 나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선행성 기억 장애를 갖고 있어요. 즉 기억을 아예 축적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자전거 타기처럼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는 절차 기억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신을 사랑해줬던 남주의 얼굴을 손으로 그려냅니다. 또한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처리하는 해마와 연결된 후각으로 남주와의 추억을 기억해내죠. 즉 내가 아니어도 촉각, 후각, 청각 등 나의 전부로 사랑하던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건데요. 스스로 혜인이 모든 기억을 잃었다 해도 삶의 모든 어려웠던 순간에 나타나 목숨을 구해주고 밴드를 붙여주고 우산을 줬던 행복뿐 아니라 불행한 순간마저도 함께 해주려던 현우를 혜인은 기억하게 되겠죠. 또한 꿀 떨어지는 신혼부부로서 어느 한 군데는 꼭 붙어서 매일매일 아무것도 아닌 일상들을 함께하던 순간들은 혜인의 몸에 모두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13회에서는 혜인이 손톱에 들인 봉숭아물이 첫눈이 올 때까지 남아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듣고 봉숭아물을 들인 혜인이 첫사랑을 이루게 해달라는 소원을 빈 장면이 나왔는데요. 전 이게 딱 복선 같더라고요. 기억 잃은 혜인이 첫눈을 보고는 현우가 백화점에서 해줬던 첫눈 이벤트를 떠올리고 현우와의 기억을 모두 되찾게 될 것 같아요. 또한 현우가 찍어뒀던 영상과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며 찍었던 스티커 사진들은 현우의 오피스텔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윤은성이 아무리 퀸즈타운 내에 있는 현우 혜인의 결혼 사진을 없애버렸다 한들 소용이 없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홍만대의 고백과 유산 속에 들어있는 윤은성 모슬이 폭망의 징조들을 짚어볼게요. 영송의 말처럼 암만 부자라도 저승가면 무일푼으로 시작한다던데 정말 홍만대는 자식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비자금을 단 한 푼도 저승에 가져가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꼭꼭 숨겼던 비자금은 자신에게 독을 먹이고 이용하려 한 모슬이가 차지했죠.
현우와 킨즈에가가 퀸즈타운 엘리베이터 뒷면에 숨겨진 패닉룸의 문을 열었을 때 비자금이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진짜로 패닉룸이 텅텅 비어있으니까 패닉이 오더라고요. 모슬이가 과거 홍만대가 찍어놓은 비디오 영상을 통해 패닉룸의 위치를 알게 됐고 그 많은 돈을 미리 빼돌려 놓았던 건데요. 하지만 홍만대의 유산은 비자금이 아닌 만년필에 녹음된 내용이었습니다. 한평생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모은 돈을 안 뺏기려고 발악하는데 인생 대부분을 썼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죽기 직전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깨달음을 얻은 홍만대는 남은 가족들이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 허무하지 않은 마지막을 맞이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혜인은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앞으로의 삶을 주식과 지분을 모으는 데 집중하기보단 행복 유리병 안에 넣어둘 행복을 가득 모으며 살기로 다짐했죠. 눈물의 여왕 1회에서 혜인은 한 인터뷰를 통해 지금 당장의 목표는 1조 클럽에 가입하는 거고 모든 목표를 이룬 후에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쉬고 싶을 것 같다며 행복을 우선순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미뤄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혜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죠. 그리고 행복을 우선순위에서 미뤄두지 않았는데요.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한편 윤은성은 9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갖게 되었지만 가진 걸 뺏기지 않기 위해 매 순간을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홍만대가 죽기 직전 남긴 유언이 돈과 내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모슬이는 윤은성에게 넌 내가 준 돈으로 너 자리를 지켜라고 하더라고요. 즉 홍만대가 깨달은 걸 모슬이는 깨닫지 못했으니 돈을 갖고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며 망가지는 윤은성과 모슬이의 모습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그 신호탄을 쏜 게 홍만대의 장남 홍범석이었는데요. 홍범석이 대표로 있는 에버에이치는 얼마 전부터 퀸즈그룹의 주주 명부에 기타 법인으로 등장해 왔습니다. 홍범석은 혜인의 기자회견 폭로 사건 이후 퀸즈그룹의 주가가 폭락하자 그때부터 지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윤은성이 담당하고 있는 앵커 LP들을 만나 윤은성의 자리를 달라고 설득하는 중이고요. 윤은성은 자신의 자리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 홍콩과 스위스의 쉘 컴퍼니를 설립하고 소량의 주식을 일정 간격을 두고 나눠서 사들여 지분을 사 모으는 데 집중했죠. 이로써 홍만대의 비자금은 윤은성에 의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홍범석을 이용해 윤은성을 압박하는 소문을 낸 건 현우였습니다. 하와이에 있던 홍범석은 뉴욕으로 이동해 계속해 LP들을 만났고 현우는 그 소식을 비서를 통해 윤은성의 귀에 들어가게 했죠. 윤은성이 더욱 초조해져서 비자금으로 지분을 사 모으도록 말이죠. 이로써 결정적인 증거만 잡으면 윤은성은 횡령 배임 외환거래법 위반까지 다 엮어서 수갑 철컹철컹하게 되는 건데요. 전 이 증거를 잡는데 퀸즈 소액주주 클럽 멤버들이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현우 형이 퀸즈 주식을 샀다는 이야기, 소액주주 클럽 멤버라는 이야기가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등장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현우의 문제 해결 방법은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죠. 그러니 이 소액주주 클럽 멤버들, 즉 개미들이 퀸즈 대표 윤은성이 지분을 사모으는 데 행한 위법 사항의 증거를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게 같은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개미들의 반란은 가능한가? 라고 검색해보니까 2021년도에 미국의 개미들이 월스트리트를 상대로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먹였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친아버지에게도 성급기를 당했던 현우 형의 활약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편 윤은성은 살인 교사까지 했는데요. 현우를 죽이려다가 현우에게 설득당했던 편성욱은 칼에 찔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윤은성이 살인 교사한 거잖아요. 윤은성이 직접 죽였는지 누군가에게 의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은성은 또 하나의 죄를 더 얹게 된 거죠. 그럼 저는 눈물의 여왕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